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해서 아니 왜 공정을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아 그냥 요즘 모든 거에 좀 이렇게 그냥 무뎌지셨나요? 하도 나라가 아니 무슨 계엄이다 일어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아 이재명 날마다 이 정책 얘기했다 저 정책 얘기했다 그다음에 막 극우 뭐 이런 발언하고 그러니까 아 이제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좀 그냥 의연한 건지 담담한 건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뭐 채용 비리는 일단 드러난 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리고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이 보도돼서 그냥 놀랍기는 하지만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조용하니까 이슈가 좀 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핵심으로 한 게 공정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제 선관위를 뭐라 그럴까요? 양 당이 내 편, 네 편 약간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죠? 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 이 의혹 때문에 민주당은 약간 뭐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없다. 그래서 선관위 약간의 좀 감싸는 느낌인 것 같고 국힘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더 파헤쳐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서로 간에 온도차가 있는데 저는 선관위를 둘러싼 쟁점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전 부정선거는 별개로 이 채용 비리랑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니 무슨 그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아랫사람까지 다 자기 자식들 너무나 당연하게 채용했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오히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친인척 채용 못 시킨 사람이 바보다. 이제 조직이 분위기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같이 아 내 딸 참 착해서 참해서 뭐 이렇게 시킨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제 그 조직 안에서 조직 논리가 통용되는 방식을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공범으로 만들잖아요. 너도 여기 우리 더러운 데 같이 끼어가지고 더러움을 같이 뒤집었어. 그러면 너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내부 얘기 못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범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선관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콩밭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벌써 대통령 선거 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가 있어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는 선관위가 지금부터 연락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관위를 흔들거나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하거나 선관위에 대해서 특검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선관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선관위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만 대통령 선거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왔는데 먼저 김치국부터 마시는 건데 언감생심이고 마음이 콩밭에 미리 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이 오게 된다면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지금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될 선관위를 지금부터 흔들면 안 된다. 지금부터 선관위는 예행 연습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민주당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근데 민주당은 항상 그러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하고 뭐 생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뭐 저기 의원직 상실할지 무죄인데 왜 그걸 상정해서 자꾸 무슨 예단 하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식 룰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내로남불. 네.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네. 규칙. 아니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대통령 당선되면 뭐 재판 다 중단된다 뭐 이런 얘기 예, 왜 또 그런 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선관위와 관계에서 피동적으로 나오고 수동적으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그 일정에 혹여라도 차질을 주거나 선관위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부정선거, 선관위발 부정선거론으로 그쪽으로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민주당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계된 거가 국민 여론이 어차피 다수는 아니에요. 일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탄핵 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고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다뤄야 될 일이 있다면 별도의 수사나 별도의 재판에서 다루면 되는 문제고 이거는
부정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확하게 인사비리입니다. 그렇죠. 인사채용비리. 심각한 인사채용비리고 인사채용비리인데 자정이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게 10년간 878건이니까 1년에 80건씩이에요. 거의 매 채용이 문제가 있었다고 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걸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헌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헌재가 판결은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으로 그렇죠. 독립기관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단서로 판결문에서 단서로 얼마든지 더 해줄 수 있었는데 단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체 정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단서로 적어놨어요. 그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선관위가 2023년, 2024년, 2025년 이번에까지 해서 2023년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외부 전문가 6명, 내부위원 1명 한다고 했고 작년에는 조직 인사 개선 추진기구를 만들었는데 전부 내부 인력 14명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한 거는 조직 정화 특별위원회를 검토하겠다고 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해년마다 저렇게 뭔가를 만들어대지만 하나도 약발이 받지 않았다는 게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를 헌재는 몰랐나요? 헌재도 알죠. 그럼 저게 항상 관료의 수법이에요. 뭐 소나기 쏟아지면 일단은 저기 피해야 되니까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약간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살인 사건 냈는데 조폭 두목이 우리 조직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문제되는 놈들을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손대지 마. 당신 빠지고. 뭐 이런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앞장서는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PPT를 보시면 국민의힘 입장을 보시면 거의 제가 생각했던 입장과 똑같더라고요.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특별감사관제를 도입하자. 아마 한시적인 특별감사관인 겁니다. 네. 특별감사관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있어 버리면 헌법기관을 아예 상시적으로 옥칠 테니까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하자는 소리겠죠. 지금까지는 선관위 사무총장은 보통은 내부 승진이었고 지난번에 한 명만 내부 승진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최초로 외부에서 데려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보통은 지역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시도 선관위도 국정감사를 하자. 그다음에 지방 선관위 자격을 외부 인사에게도 확보하자. 선관위원들을 주로 이제 외부 인사 안 하고 내부 인사들이거나 관료 1명, 경찰 1명, 그리고 이제 지역의 법관들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오던 이런 것들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비교적 구체적인 대안을 최소한 국민의힘은 오늘 그러니까요. 내놓고 전격적으로 나온 거고 민주당은 그 전화기 제2의 전화기 그거 국민의힘 출마자다. 맞아요. 그 얘기 좀 진짜 하려고 했어요. 겨우 그런 이야기 정도?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세컨드 폰 하니까 저는 약간 세컨드함과 주는 좀 뉘앙스가 좀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그거를로 뭐 어느 당 정치인들하고 통화했냐 그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얼마나 저 조직이 한심하냐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공무 전화기가 한 대 있는데 갑자기 한 대를 더 개설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는 업무 전화기일 겁니다. 네, 업무 폰이에요. 그 네. 세컨드가 개인 폰이 아니에요. 이미 공용 폰이 다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개통해 달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좀 이례적이지만 퇴직할 때 반납이 기본이에요. 그것도 제때 반납하지 않고 예. 그 전화비는 또 계속 내줬죠. 예, 그리고 그래서 1년 8개월 이상인가 가지고 있다가 반납 본인이 이제 분리할 때 반납하고 그것도 다 초기화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과 민주당식의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니 왜 폰이 여기 있지? 어머 이삿짐에 내가 다 반납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국힘이랑 민주당은 아니야 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문재인 쪽 민주당 쪽 사람이 아니야 강화군수 공천 신청했으니까 너희 당 사람이잖아 하고 서로 이제 아니야 이렇게 떠넘기는데
그건 그거고 이 기본적으로 지금 공직자로서의 이 청렴이 내려온 게 선관위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도 저는 이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그러니까 겁니다. 채용 비리가 채용도 문제가 있지만 그 조직이 문제 있는 조직이 채용 비리만 문제 있겠습니까? 복무도 엉망이었을 거예요. 거기 뭐 대표적으로 몇 개 나오잖아요. 뭐 어, 뭐죠? 출근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해외 여행 가고 해외 여행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뭐 병가 나중에 신청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선관위 조직의 문제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의사 결정에서의 헌법기관 독립성 그걸 우리가 강조했지만 선관위는 다 지역 단위로 있잖아요. 지자체 단위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보면 거의 약간 그 우리 보통 동사무소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행정복지센터처럼 몇 개 이렇게 과가 있고 거기서 대부분 행정 업무를 하고 뭐 일상적으로 뭐 이런 이게 어떤 게 뭐 공직자의 선거 뭐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계속 뭐 상시적으로 뭐 이렇게 점검도 해주고 그냥 일반 행정 업무를 하는 조직인데 이것이 어쨌든 지금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뭐 내린 것도 뭐 한편으로는 법규 해석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번에 선관위를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 라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수는 없고요. 민주당이 지금 정신을 바꿔 먹어야 되는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배 단계별로 생각합시다. 지금부터 미리 콩밭 생각하지 마시고 대선이 생기게 되면 그때 생각해도 되고요. 그 전까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당장 국민의힘하고 같이 국정감사든지 국정조사든지 조사, 지금 특검이든지 국정조사, 국정조사죠. 조사든 특검이든 당장 바로 발의를 하도록 그 민주당 제일 좋아하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특검, 탄핵, 이 탄핵 대상 아닌가? 10년에 걸쳐서 878명의 인사 채용 비리가 지금 넝쿨째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바로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바로 발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하시고요. 이거 하고 있으면서 혹여 나중에 탄핵 심판에서 뭐가 나게 되면 그때는 또 그때 생각하면 되죠. 단계별로 생각해야지. 뭐 벌써부터 언감생심 아직 오지도 않은 탄핵 심판 결과를 가지고 미리 그때 선관위가 힘들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 해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선관위가 선거 사무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가족같이 일 잘할 거예요. 예, 그 탄핵도 심판 뭐 한 번 이번에 처음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정치인들 지금 행태를 보면 정치인들은 뭔가 국민 여론이 좀 들끓으면 올커니 하고 막 나서가지고 막 자료 요구하고 뭐 합시다 하고 막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데 참 이번에 민주당은 역시 원팀이다 일사불란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선관위도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번에 채용 비리를 보면서 뭐랑 좀 연관이 되냐면 민주당에 특히 제 작년에 총선 공천하고 전 연관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도 일종의 그 자리의 적임자를 그러니까 채용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예. 어느 지역구에 어느 후보로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어느 자리에 뭐 경력직 사람을 누구를 채용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게 공천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민주당이 비명 행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믿을 수 있는 가족 같은 내 사람만 다 공천했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를 비롯해서 나에게 충성하던 사람도 했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뭐 특정인을 뽑기 위해서 뭐 규정을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채용 기준이죠. 그거를 이제 바꾸듯이 민주당도 어떤 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얼마든지 경선을 뭐 2인 경선, 3인 경선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는 규칙도 바꿨잖아요. 심지어 그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3차 때 떨어뜨리려고 권리당원을 그 지역의 권리당원이 아니라 전체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줬잖아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 채용 비리랑 이거랑 뭐가 다른가? 정말 참 닮은 꼴이다. 민주당은 솔직히 근데 너 비약입니까? 민주당은 남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공천 비리가 더 심각했던 당이기 때문에 공천 비리라기보다는 공천 전횡이죠. 네. 전횡, 공천 전횡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리고 무슨 그 뭐죠? 그 음모론
그 부정 투표로 사람들이 쏠려 나갈까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거보다도 콩밭론이 더 맞아 보이거든요. 대통령 선거 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 건들 일이요. 선관위를 지금 더 일 잘하도록 돈도 더 주고 지금 막 북돋아야 될 판인데 60일 뒤에 선거면 사실 60일 뒤에 선거면 그거 준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못 건드린다는 생각이 강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단계별로 봅시다. 그 상황이 오면 그게 결정이 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선관위에 문제점이 생겨났으니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내는데 나서야 한다. 누구보다 특검도 좋아하고 누구보다 국정조사도 좋아하는 바로 며칠 전에도 국정조사 하나 끝났는데 민주당이 앞장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